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어선사의 가족 관계는 뭐더라? 사남매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거의 알고 있기는 경어선사가 형, 태허만 있어서 물론 저도 이 경어선사가 태허만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알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경어선사가 여동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전봉준 장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경어선사는 사남매라고 써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죠. 물론 저도 관심도 안 가졌죠. 왜냐면은 이남매건 사남. 근데 경어선사가 사남매라고 쓴 언급한 부분은 이 김태읍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아무 관계가 나오지도 않아요.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경어선사의 가족관계는 사남매다. 경어선사의 가족관계에 대한 기록은 경어집을 비롯한 그 어느 문헌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군데서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서 경어선사의 각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나마 경어선사를 연구하는데 이 인간경어 평전이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의 내용을 보면 경어선사에 붙인 송두옥이 경어선사 나이 8세 때 우라병으로 갑자기 사망하니 모친 비량박씨는 사남매를 데리고 살아나가는 재주가 없는 황망함으로 가난한 사람이 살기는 그래도 서울이 좋다는 말을 듣고 외가에 친척이 있는 서울로 올라왔다. 그래서 경어의 나이가 이때 8세 때다라고 써 있고요. 왜 경어 모친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설에 경어선사의 모친의 그 외가 쪽에서 친척이 여기 시흥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00%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김태읍의 인간경어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간경어의 부제는 콩나물을 기르어서 콩나물 장사를 하였다. 제목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아무리 동분서주로 활동을 하여도 시골 사는 사남매를 데리고 살아나기가 재주가 없는 거로 가난한 사람이 살기에는 그래도 서울이 좋다는 말을 듣고 사남매를 앞세우고 서울로 올라왔으니 대사에 이게 구셋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옷과 밥을 갖다 놓고 기다리는 것도 없으며 또한 선선하게 일자리를 가르쳐주고 주선하여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거로 박씨 부인은 열궁 역진에서 어떤 집에 방 한 칸을 빌려가지고 콩나물을 기르어서 콩나물 장사를 하였다. 그리고 틈틈이 어떤 태갓집에 가서 연줄을 얻어가지고 친모 노릇을 해갖고 거기서 싹바느질도 하고 열심으로 교자하기에 전념을 하였다며 교자를 가르치게. 그러나 원천강 딸린 소생이 많은 거로 견뎌가는 채로 삼남매가 하나 그 경어 스님의 형은 이미 출가를 해버렸고 이 삼남매를 데리고 이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김태읍이 서술한 대로 모친이 사남매를 데리고 서울로 상경하였다는 말은 사실상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태어는 출가했는데 왜냐하면 경어가 출가하기 전 이미 경어 형인 태어 성원은 마곡사로 출가한 상태였기 때문이고 이거는 아마도 오류고 경어가 여동생 둘과 삼남매 또는 사남매일 가능성은 매우 크죠. 그러나 훗날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성으로 미루어 본다면 사남매일 가능성이 가장 정확한 일로 그 가능성이. 왜냐하면 또 한 여동생이 또 어디에서 보여요? 천장암에서 얘기가 또 보여요. 그러니까 사남매가 확실하죠. 그래서 경어가 동학사에서 장부 일대사를 마친 후 오후 수행을 위해 처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이 보임지로서 천장암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죠. 그래서 하남이 이렇게 전해요. 다음해 경진년 봄에 연암산의 천장암에 오셔 머무르셨으니 형대는 태어 선사가 그곳에서 모친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족사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이것도 2개인가 보다. 요거 하나 치워주세요. 이거 다 안 없앴네. 요거 하나 치워. 됐고. 힘들다. 힘들어. 식은땀나. 그래서 김태읍의 인간경화 평전을 살펴보면 이곳에서도 경호선사의 가족관계를 엿볼 수 있어요. 속가의 친형으로 경호선사보다 먼저 마옥사로 출가한 태호 성원가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경호선사의 뭐죠? 경호선사의 가족은 뭐더라? 4남매가 맞는 것 같아요. 귀면수도 귀신의 얼굴을 하고 있고 짐승의 대가리를 탈바가지를 쓰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귀면수도에 탈바가지를 쓰고 보인 공부를 경호선사가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천장함에서 일어난 얘기죠. 태사는 그 이듬해 경진년 봄에 홍주 지금의 홍성군이죠. 서산군의 연암산 천장함에 와서 보인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대사에 진영되는 태호 화상이 마곡사 가서 중이 되어 가지고 있다가 1880년 1월 달에 이쪽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보임하기 딱 좋죠. 경호선사는 1880년에 79년에 대호를 성취하시고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동학사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태호 성원이 딱 맞게 1880년 그 이듬해에 천장함으로 주지 발령을 받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모친도 모셔오고 또 모친을 모시고 있게 된 관계가 또 대사에 메시가 하나 있어요. 동생이 또 있죠. 둘째 동생이 와가지고 이곳에 있는 관계로 여러 가족이 한데에 모여가지고 천장함서 지내게 되는 바람에 대사는 이곳에 와서 문도들과 지내며 성객들과 같이 선지를 가리키며 그런 선에 대한 보인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그 경호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하루날 뒷방, 후방이라고 써있네요. 노선 이상스러운 것을 경호스님이 만들고 있었답니다. 여러 사람은 생각하되 무엇을 저렇게 궁상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하였을 뿐인데 그리고 또 구태여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기 써있는데 여기서도 경호선사가 만든 거는 나중에 만든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탈바가지였어요. 탈바가지고 여기는 지금 누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가족이 뭐다? 4남매더라 이런 얘기요. 여동생 2, 형 1, 그리고 경호. 이렇게 해서 누이 메시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가족관계가 4남매로 큰형 태호선사 아래에 2명의 누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바로 아래 누이가 1873년 누이 그 나이는 23세, 경호선사는 25세, 전봉주는 19세 이렇게 해서 혼인을 했죠. 그리고 부제 3회 동신의 천진행 또는 에서는 동심의 부제 33을 달고 있는 누구지? 김태읍 스님의 그 인간경화에서 동심의 천진행이라는 또 그 제목으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또 어느 때에는 대사가 해의를 좋아하는데 이 해의는 김이에요. 대사가 드시고 남은 것을 윗방에다가 두었어요. 그런데 대사의 메시가 그릇과 상을 치우느라고 그것마저 다 먹어버렸어요. 설거지하다 귀찮으니까. 그랬더니 대사가 어린아이 모양으로 먹다 남은 거를 찾아오러 와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으니 찾지 마시오. 메시가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니 저런 못된 년 같으니라고 네가 왜 남의 것을 처먹었느냐 하면서 쫓아가서 메시의 머리채를 주고 또 웃기죠. 이것도 지금 김태읍이가 막된 속된 말로 이게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있어서 되는가 본데 뭐 욕을 해서 경사했다는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다만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여기서는 메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메시가 이 망할 녀석은 어렸을 때 같이 크면서도 걸핏 나를 때려주고 덤벼들 가더니 근데 같이 크지 않았어요. 이 메시하고는 경호선사가 8살에 출가하는 바람에 9살에 출가하는 바람에 같이 있지 못하죠. 그래서 같이 커서 놀면서도 그 포르장머리를 내놓지 않은 말이야 하며 두 다리를 뻗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한즉 대사는 그럼 다 줄게, 울지 마라. 내가 김 한 장 마저 더 줄게. 이렇게 회의를 몇 장 더 갖다 주면서 메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머리 꽝대짓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과 납자들이 망연자실해가지고 대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동심의 천진행을 절대로 볼 수 없다 하여서 더욱이 놀랬다고 하는데, 대사는 이런 짓을 하되 하나도 허위가 아니고, 허위는 뭐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가식이 또 없어요.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즉각적으로 발사되는 인간의 행위였는 거로 누구든지 보고 그에게 경화선사는 뭐했다? 자증, 자오처가 있다 라고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니까, 이걸 내용을 보면 경호선사의 행동이 깨친 자의 그런 천진한 모습으로 가식이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감동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김태읍이가 이렇게 실감나게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호선사의 가계도가 속가의 형이 되는 태어성원과 경호선사말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김태읍의 1938년작 인간 경호평전을 통하여서 경호선사가 위로는 태어스님과 아래로는 두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확실한 근거는 다시 전봉준 장군과 경호선사의 천안매부라는 비보가 알려지면서 경호선사의 가족관계는 김태읍의 주장대로 사남매라는 것을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또 6번째로 넘어가요. 자, 6번째도 또 이 말도 또 무지하게 많더라 이런 말이 아주 그냥 듣기가 싫었어요. 경호선사의 스승 계어가 일자무식이었더라라고 그냥 가는 데마다 이걸 다 써놔요. 그래서 내가 과연 경호선사의 스승 계어가 일자무식이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경호선사의 스승 계어가 그렇게 일자무식이 불황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 여기도 이제 써 있겠지만 일단은 만화 강백과 만화 보성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어디야 또 그 역파대사 이야기 있죠. 어디에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 그 역파대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계어가 그 도편수로 있으면서 일자무식이 아니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김태읍이 쓴 거에 보면은 박처사를 통해서 경호선사가 보통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저기 백담사의 강당과 또 벽송사의 강당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어넣어 가지고 군이 백년사도 가죠. 군이 백년사도 가서 경호선사를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동학사 강원으로 천거를 하는 이런 관계인데, 이 경호선사의 스승 계어는 일자무식이 아니었더라. 즉 경호성원은 조선 말기 철종 8년에 전라북도 전주 우동리, 여기서 이제 우동리라고 나오죠. 부친 여산 송씨와 밀양박씨 부인에서 출생했는데 모친 밀양박씨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남아있잖아요. 근데 김태읍의 인간경의 평전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죠. 짝지둥지 해가지고 여간 호걸이 아니다 이런 말 있죠. 여걸이랬죠. 그리고 경호대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해갖고 이제로 돌아가 이 얘기는 82년 전에 옛날 이야기로 이거 잘못됐다 그랬어요.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8년을 더 더해야 돼요. 82년 전이 아니고 90년 전 이야기 같구만. 응? 김태읍 있을 때에 90년 전 이야기 같더라 이런 말이죠. 대사의 출생지는 전라북도 천주군 우동리였는데 이 우동리에서 송도기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고, 이 우동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어조사 오자만 쓰기도 하고 옆구리 좌측에
변으로 뭐를 써요? 날일자도 쓰고 또 탄식할 우자도 있어요. 입구만 쓰면은 탄식하루. 이거는 클우. 그냥 쓰면 어조사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혼용해서 쓰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대대 권속의 분벌로서 천석거부의 부명으로서 기운차고 담력있고 구척장신 전주선은 쥐었다 폈다 추락패락이죠. 그 인물이 바로 대사의 부친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또 송씨의 부인은 밀양박씨인데 은하의 짝지둥지 같은 몸에 나오죠. 여간 억세지 않아서 별명을 듣다. 여중호걸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장부다 이런 얘기야. 두 아드님 사이에서 사남매를 낳게 되었다. 대사는 곧 둘째 아드님이다. 이거 한번 나왔던 거야 앞에. 그래가지고 경허선사의 초명이 동욱이고 법호는 경하고 이것도 여러 번 들었죠. 그래서 마옥사에서 득도한 백신은 태허성원이라 그랬죠. 경허선사는 3일 동안 울지 않아서 목욕을 시키니까 울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하게 얘기했고 경허선사는 태어날 때서부터 출생부터 범상치가 않았죠. 여러 가지 신의를 보이고 있고 태어난 지 3일 동안 안 울었는데도 살아있어? 그래서 도인의 신의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경허대사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태어 경허선사 말고 지금 개허 얘기를 하려고 하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 그러나 경허선사의 부친 두옥이 우라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갑자기 집안의 가색에 기울자 어린 동욱은 그의 나이 9살 때 어머니를 따라 청계사로 왔어요. 그래서 입산해서 개허의 법파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삼위계를 수지하고 삭발여무했죠. 이로써 경허는 이곳 청계사에서 출가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고 그 당시에 개허대사는 신분이 낮은 목수 출신으로 뭐랬더래요. 도편수라 그랬죠. 그렇지만 목수 출신이라 하나 용문사가 화재로 소실돼서 누가 역파대사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역파대사가 어디에도 나와죠? 역파대사가 어디에도 나오죠?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도 나와요. 용문사를 중관할 때 그 공사에 참여한 지중한 인연으로 개의 성실성을 높이 가져가지고 그를 제자로 삼으려고 했을 만큼 그렇게 불량적인 승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허대사가 그렇게 형편없는 땡초였다면 1879년 6월에 환속한 스승 개허가 목수일을 하다가 시봉에서 떨어져 몸져두었다는 전가를 받고 대강백 경허가 스승 만화를 허락을 받고 형편없는 스승을 만나러 한 걸음에 찾아다서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일설에 경허선사가 그 1879년 그 여름에 방학을 해갖고 그 만화대사에 허락을 받아서 개허를 찾으러 가는데 개허대사가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붕에 떨어졌다. 그래서 누가 정갈이 와서 그거를 위로하러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맞는 말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경허선사가 만약에 개허가 형편없는 땡초였자면 그렇게 단걸음에 달려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경허선사는 이 개허대사가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만나서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허대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훗날 경허가 대우하여 한국 선불교의 중조가 되었으면 개허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음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래서 경허 청계사에 기거했다는 당치승도 알려진 것처럼 개허대사는 부정적 인물로 일자무식으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당치승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당치승이 뭐 동양승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으로 또 이 유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허대사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청계사의 9살 어린 나라에 동진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5개를 수지했다는 내용은 경허집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개허대사가 아주 생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허대사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김태읍의 인간경허에 잠깐 언급된 거죠. 그런데 때마침 광주 정청계사에 있는 승려들이
이 대갓집에 속복을 하고 몰래 드나들여. 이게 뭐냐면 경호선사 어머니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대갓집에 연주를 대가지고 가서 침몰 노릇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또 거기에 이제 승려들이 가서 몰래 와서 속복해갖고, 왜냐면은 그 승복을 입고 있으면 사대문 안으로의 출입이 금지되죠. 그래서 여기 와서 대갓집에 와서 승복을 속복으로 갈아입고 그 사대문을 출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면서 기도를 또 맡아오잖아요. 기도해달라고 해갖고 그 승려들이 가면 기도도 맡아고 불공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씨는 어느 때에 들어왔던 승려를 보고서, 여기서 어느 때에 들어왔던 승려는 바로 누구? 개허대사죠. 개허대사를 보고서 지나가는 말로 그 집에, 대가댁 집에서 일 보다가 만났다 그런 얘기요. 근데 또 다른 얘기로는, 한편으로는 청계사에서 콩나물 장수를 하다가 그 청계사 시흥장터에 들린 그 누구죠? 개허대사를 만나가지고 경호선사 어머니가 상자 중 하나 드릴까라 했다는 말도 있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대갓집에 들려가지고 속복을 하고 나가다가 봤다는 얘기니까 경호선사 어머니가 여기서 뭐를 했더라, 침모노를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몰라요. 왜? 우리가 안 살아봤는데 어떡하나. 아무튼 개허는 그렇게 불황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그 승려는 진실하게 듣고 중이 될 아이를 보자고 하니 동욱이요. 아주 현칠해? 오케이. 동욱이 정도면 훌륭하죠. 덩치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해갖고 대사를 데리고 바로 청계사로 갔어요. 그가 바로 개허당이더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대사는 청계사에 가서 머리를 깎고 우계를 받고 중이 되었으니 상경한 지 6년째 되는 14세가 아니고, 이것도 이상한 얘기 또 써놓죠. 가다가 상경한 지 1년째 되는, 1년도 안 돼서 8살에 왔는데 9세에 갔으니까, 그리고 6년 동안 거기서 청계사에서 그 수행을 하면서 또 누구 아까 말한 박처사를 만난 게 14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김태읍 스님도 이것저것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모은 자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 했는데 두 개 아니지? 두 개 아니지? 그래서 요 14세 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욱의 출가 행보는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훗날 청계사에는 경허의 제자 만공이 가서 또 주석을 하게 되고, 지금은 또 만공뿐이 아니라 오선사 달해자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 아니다, 요번 주 일요일 날 청계사에서 그 오선사 달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가시고 싶은 분은 가시면 되겠어요. 청계사에 있는 경허화상 비문은 경허의 출가를 자세히 적고 있는데, 그 당시 어린 삼이 경허선사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김태읍의 경허선사 일대기 인간경의 평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으로 부제소 제목으로 강원도 백담사 강당이며 경상도 벽송사 강당.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백담사에 강원이 있었다는 것과 또 벽송사에 또 강원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유생은 개허당을 보고 이러한 대제를 어찌 가르치지 않고 놀리느냐라고 무수히 책망을 하며 그를 가르치라고. 이 그가 누구요? 이게 지금 경허죠. 어린 그 동욱이를 이렇게 놀리면 안 된다. 얘를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경허대사의 수계사로 연불당을 다니는 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를 받을 때에 은사가 있고 계사가 있더라고요. 즉 만공도 천장암에서 1884년 12월 8일 음력 12월 8일 은사로 태허성원, 계사로 경허성원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이 경허스님도 보면은 은사로 개허당이고 그 다음에 계사로 연불당만 다니는 그런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성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개허당은 경허대사의 수계사에게 전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무지하게 똑똑한 아이니까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도록 하라라고 해가지고 강원을 돌아다니라 해갖고 그 대사의 수계사가 대사를 데리고
강원도 벽송사 백담사 강당이며 강원도 벽송사 강당 같은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치문과 사집을 가르쳤죠. 치문. 처음에 가면은 그 삼이반? 뭐요? 그게 하여튼 삼이반에 가면은 치문을 배워요. 그리고 사집을 가르쳐요. 경화선사가 치문, 사집 이런 거를 다 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벽송사 이 부분은 경어집에 서룡화상 행장 경어선사가 써있는 그 부분에도 경어선사가 이렇게 그 벽송사 강당을 갔다는 그것을 지금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죠. 사실로 증명하고 있는 게 경어선사 스스로가 어린 시절에 내가 벽송사 강당을 갔다는 얘기를 서룡화상 행장에서 1903년에 쓰신 서룡화상 행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더라고 이거. 경어가 서룡화상 행장을 칭견하는 장면을 현담의 책에도 찾을 수 있어요. 현담도 있어요. 이렇게 서술한 부분은 일명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경어 연구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이런 얘기죠. 왜? 개어대사가 그렇게 일자부식이 아니고 경어선사 공부를 가르쳤다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서룡화상 행장이. 그래서 경어선사는 그의 나이 55세가 되는 1903년 계면년에 그 가을에 이제 삼수갑산으로 떠나려고 모든 걸 정리해. 다 정리해요. 미진한 부분도 정리하고 마음에 꺼리끼는 부분도 정리하는데 이 서룡화상 행장을 1900년에 용운과 영운 등은 동운으로부터 써달라고 받았고 나중에는 그 호은장로한테도 이걸 받아요. 써달라고. 그런데 경어선사가 거절을 하죠. 그러다가 1903년에 써주세요. 그래서 함수갑산으로 긴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그동안 3년이나 미뤄두었던 서룡화상 행장을 이거 벽송사에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는 이 글에서 아래 언급된 김태읍의 경어선사와 벽송사 인연 부분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서룡화상 행장에서 화상을 만난 추운 겨울에 한제죠. 한제가 적어도 그의 나이 14세 이전에 됨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경어 연구의 일정을 보태는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14세 이전이라기보다는 미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경어선사가 14세에 그 박처사를 만나고 가을에 떠나요. 그 누가? 박처사가. 그래서 이거 서룡화상을 만난 거는 14세 겨울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동한 거. 그래서 추운 겨울날 내내 14세지요 뭐. 근데 14세 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하죠. 왜냐면 14세예요. 딱 14세. 그래서 경어선사의 스승 개어대사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은 김태읍의 경어선사 일대기 인간 평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어선사가 또 김태읍 얘기 쓴 거를 보면은 괴질 속에 발신수도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괴질은 여기서 뭐예요? 콜레라고 발심수도라고 하는 것은 콜레라를 김제만경뜰에서 만나가지고 그 시신들이 산더미 같은 시신들을 보면서 뭐를 해요? 내가 이거 교학은 소용이 없구나. 내가 사교 입선하리라 해가지고 내가 시체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다니. 왜냐면은 그 동학사에서 강백으로 화엄강교획으로 8년을 했죠. 8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앞에 두니까 무서워?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경어선사가 내가 여기서 발심 수도행을 하자 해가지고 강원으로 돌아와서 동학사 강원을 다 파해요. 없애버리고 강원문을 걸어 잠궈.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이제 경어선사를 대도로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여기에 그 말이에요. 괴질 속에서 발심수도를 하게 됐는데 경어선사가 원래 누구를 찾아서 갔어요. 지금
개허당을 자기 스승 개허당을 만나러 가다가 이걸 당한 거예요. 나를 불문으로 인도한 은인이 아니냐. 이거 누구요? 개허 스님을 이렇게 경선사가 좋아했어요. 불문으로 인도했다고. 대사는 이와 같이 동학사 강당에서 다수한 학인들을 데리고 이력을 보아주다는 것은 동학사 강백을 화엄강백을 8년 했어요. 하루는 우연히 하속한 스님이 보고 싶었다. 이 지금 김태읍의 인간경에서는 그 경화선사 스스로가 개허당이 보고 싶었다고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개허당이 그 경복궁 중건을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다녀가라 라는 말이 있고 그래요. 뭐건 하여튼 경화스님이 가게 돼요. 누구를 보러? 이 개허대사를 보러. 그야 하속을 하였던지 말았던지 이거는 이제 김태읍이 쓴 거죠. 왜냐면은 그 개허대사가 그 속태를 해요. 하속해. 나를 불문으로 인도한 은인이 아니냐. 그는 지금 어떻게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대강사가 되어서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가 얼마나 반가워할 것인가. 오냐 가보자 은인을 찾아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요게 또 김태읍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김태읍은 경허선사를 그렇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허선사는 누구를 자기가 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무슨 자랑을 해?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경허선사가 천하시 그거 하면서 나중에 우리 제자들 보고 여기 좀 다녀가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저 만공이랑 그 해월이랑 왔다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오랏소리를 하는 사람이 못 돼요. 경허선사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찾아가 보자. 내가 이렇게 잘된 걸 보면은 무지하게 좋아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경허선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해요. 글도 써주기 싫어하는데 무슨 뭐 경허선사가 지금 뭐 내가 잘된 거 무슨 스승한테 보여주려고 이랬다고요? 아유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얘기 같고 이거 잘릴 걸 그랬다. 내가 못 끝내. 뭐냐? 개요. 참 애매하네. 일단 그래도 할래. 그래서 오냐 찾아가 보자. 그래서 또한 경허대사는 일설에 진묵대사가 겨루는 효행이 진묵자서도 효행이 지극하죠. 어머니를 뭐라 했어요? 성모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어디 봉서사 그죠? 완주군 그것도 완주군이에요. 이 경허선사랑 진묵대사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완주군 봉서사에다가 어머니 모셔놓고 뭐라 했어요? 만대 영화지지라 그랬죠. 만년 동안 지나가도록 향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 명당자리에다가 성모함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효행이 지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옹산 스님은 그의 저서에서 경허선사는 어머니와 형이 있던 천자감을 자주 와서 보림을 하신 후 2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행화하시다가 호련히 종적을 감추었는데 그것이 어머니 밀양박씨가 별세한 후의 일이더라 이런 얘기요. 신기하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손수 닭발을 다녔어요. 어디로? 주로 홍성, 홍주, 장터, 해미읍성, 해미장터, 홍주장터. 이쯤 되면 경허선사도 진묵대사 못지않은 효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뭐? 아유 2개다 이거. 이거 하나 치워주세요. 그래서 경허선사도 효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경허선사의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이 개허대사도 경허선사가 아버지처럼 따라서 효자이기 때문에 박처사를 만나러 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허선사의 스승인 개허대사는 비록 큰 공부는 이루지 못했지만
청계사에서 어린 시절 동옥을 가르쳤던 박처사 유생의 말을 잊지 않고 경어를 데리고 강원도 백담사 강당 또 경상도 백송사 강당을 누구죠? 수계사 있잖아요. 수계사로 하여금 같이 데리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치문과 사집을 가르쳤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개어는 분명 일자무식이 아닌 불교에 깊은 조예가 있고 또한 선승은 비록 아니지만 제자를 끔찍히 아끼는 스승의 면모를 갖춘 어느 정도의 식견을 겸비한 그러면서 불사를 주도한 화엄보살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예. 도편수예요. 따라서 일간에 세속에서 떠도는 경어선사의 스승 개어가 대목장 목수로 일하면서 일자 무식이라는 소문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개어대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언급은 최인호의 역작 기럽연길에서도 아주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만화 보선 얘기가 돼서 여기서 끊고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진영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웁게 한 마음은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을 다시는 자세. 성불하십시오.